누나, 뽀뽀는 어떻게 하는 거야? 28살 신랑의 입에서 5살 아이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185의 배우 같은 얼굴, 3층 저택의 재벌 아들. 하지만 그는 바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수술비 1억 원. 저는 그 돈을 위해 이 남자에게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집 온 지 한 달 만에 남편의 전 약혼녀가 나타났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차가운 시어머니와 시누이, 도끼 품은 전 약혼녀, 그리고 5살 아이 같은 바보 신랑. 과연 이 위험한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18년 전 이 남자를 바보로 만든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의 수술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죠. 그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평생 바다에서 일하신 어부의 아내답게 어머니 손엔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수정아, 그래도 네 인생은 포기하지 마라.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울면 어머니가 더 슬퍼하실 테니까요. 어머니, 전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좋은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3개월 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서 고생하신 탓에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더라고요. 수술비는 1억이 넘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전 재산인 우리 집으로선 꿈도 못 꿀 금액이었죠. 온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던 중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시의 부유한 강씨 집안에서 특별한 며느리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평생 돌봐줄 착한 여자를 찾는다면서요. 그 대가로 결혼과 동시에 거액을 지원한다고 했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첫 만남에서 본 강현우는 정말 충격적일 만큼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180이 훌쩍 넘었고 이목구비는 배우처럼 뚜렷했어요. 깨끗한 피부며 다정한 눈매며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그가 입을 열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와, 예쁜 누나다. 엄마, 이 누나 우리 집에 데려가도 돼? 저보다 2살 많은 28살 청년의 입에서 5살 아이의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진짜 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이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가 될 도정아 여사는 엄격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어요. 현우는 10살 때 호수에 빠진 적이 있어. 30분 동안 심장이 멈췄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 후유증으로 시어머니는 목이 메어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듣는 내내 저는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머리카락을 신기한 듯 만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나비를 만지듯이요. 결혼식은 2주 뒤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이라곤 양가 가족뿐이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을 때 실감이 났습니다. 아,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예식장에서 현우는 계속 방긋방긋 웃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왕자님 같았어요. 겉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완벽한 신랑감이었죠. 반지를 교환할 때 그가 속삭였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 가족이야? 매일 같이 놀 수 있어? 네, 매일 같이 있을 거예요. 식이 끝나고 시댁 대저택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양옥집의 넓은 정원까지 동화 속에서나 봤을 법한 집이었어요. 제가 자란 바닷가 판잣집과는 차원이 달랐죠. 신혼방은 2층에 있었습니다. 넓고 화려한 방이었어요. 킹사이즈 침대에 고급 가구들,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씻고 나니 밤 9시가 됐습니다. 신혼방에 들어서자 현우가 침대 위에서 방방 뛰고 있었어요. 파자마를 입은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누나, 이제 같이 자는 거야? 진짜야? 그럼요. 우리 이제 부부니까요. 현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침대로 끌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속에 들어가더니
텐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짜잔. 비밀 기지야. 여기서 누나랑 둘이서만 있는 거야. 이불을 머리 위로 덮고 있으니 정말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현우가 손전등을 켜서 제 얼굴을 비췄어요. 누나 얼굴이 반짝반짝해. 현우 씨 얼굴도 반짝반짝하네요. 서로 얼굴을 비추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러다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누나, 뽀뽀는 어떻게 하는 거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결혼하면 뽀뽀한대. 순간 얼굴이 빨개졌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볼에다 쪽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우가 제 볼에 입술을 갖다 댔습니다. 정말 쪽 소리를 내면서요. 그리고는 까르르 웃었어요. 간지러워. 누나 볼이 말랑말랑해. 또 하고 싶어? 한 번만 더요. 이번엔 제가 그의 볼에 뽀뽀했습니다. 현우가 배를 잡고 웃었어요. 누나랑 있으니까 좋아. 매일매일 재밌을 것 같아. 밤이 깊어지자 현우가 하품을 했습니다. 그는 제 팔을 베고 누웠어요. 누나, 무서운 꿈 안 꿀게. 물에 빠지는 꿈 말고 좋은 꿈 꿀게. 어떤 꿈 꿀 건데요? 누나랑 놀이동산 가는 꿈. 솜사탕도 먹고 회전목마도 타고. 현우는 제잘제잘 떠들다가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잠든 얼굴을 보니 정말 천사 같았어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왜 이런 시련을 받았을까? 가슴 한편이 아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낯선 사람.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수한 영혼을 지켜야겠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싫어. 물 무서워. 숨 못 쉬어. 온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저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꿈이에요. 제가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제 목소리를 듣자 현우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다시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죠. 새벽 4시쯤 됐을까요? 현우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엄마 품을 찾는 아기처럼요.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20년 가까이 혼자 악몽과 싸워왔구나. 저는 그를 꼭 안아줬습니다. 비록 거래로 시작한 결혼이지만 이 사람을 진심으로 돌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버지 수술비 때문만이 아니라 이 맑은 영혼을 위해서라도요. 아침 6시에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자면 어떡하니? 일어나서 아침 준비해라. 첫날부터 시작된 시집살이. 하지만 저는 씩씩하게 일어났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새로운 인생이구나. 26의 나이에 시작한 특별한 결혼 생활.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데 현우가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누나, 일어났어?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요.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요. 현우가 제 옆에 딱 붙어서 요리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계란을 깨는 것도 신기한지 눈을 반짝였어요. 수정이 누나, 최고. 현우는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맛있어를 연발했어요. 시누이 예은이가 따가운 눈초리로 저를 봤습니다. 새언니, 오빠 돌보기 쉽지 않을 텐데요. 괜찮아요. 현우 씨가 착해서 돌보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힘들어질 거예요. 예은이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지만 저는 밝게 웃었습니다. 네, 아가씨. 최선을 다할게요. 첫날의 아침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평화로웠어요. 날카로운 시어머니와 아가씨의 눈빛만 빼고요. 아버지는 수술을 잘 받으실 테고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순수한 남편을 지켜줄 수 있을 거예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죠.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됐어요. 차가운 바닥에 발을 딛고 부엌으로 향할 때마다 친정집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은 마음속에 꼭꼭 숨겼죠. 시어머니는
매일 5시 30분 정각에 부엌에 내려오셨고 그때까지 아침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끓인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늘 같은 반응이었죠. 미간을 찌푸리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싱겁네. 다시 해. 이미 3번째 끓이는 국이었지만 저는 웃으며 냄비를 다시 들었습니다. 시누이 예은이는 식탁에 앉아 비웃듯 저를 쳐다봤죠. 그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모른 척했어요. 현우만이 유일하게 제 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 와서 제 옆에 딱 붙어 있었죠. 마치 큰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제가 하는 일을 신기한 듯 구경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빨래를 널고 있는데 거실에서 현우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현우가 엎질은 물컵을 보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현우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울부짖으며 몸을 떨었죠. 예은이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어요. 저는 천천히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춘 뒤 제가 낼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우 씨, 제 손 잡아요. 떨리는 손이 제 손을 잡자 꼭 쥐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품에 안았어요. 처음엔 온몸이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제 체온이 전해지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걸 느끼며 등을 토닥였죠. 10분이 지나자 현우는 완전히 진정됐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평소의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놀라움이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죠.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약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현우는 매번 약을 거부했고 시어머니는 매번 화를 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한약 그릇을 들고 현우 앞에 섰지만 현우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꺼냈어요. 현우의 눈앞에 사탕을 흔들며 보여줬죠. 자, 마법의 약이에요. 이거 먹으면 슈퍼맨이 돼요.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약을 먼저 입에 넣어주고 바로 사탕을 따라 넣어줬어요. 쓴맛이 채 퍼지기 전에 단맛이 입안을 채웠죠. 현우가 까르르 웃으며 약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많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아주 약간의 인정. 하지만 여전히 입을 열지는 않으셨죠. 그날 밤 현우가 또 악몽을 꿨습니다. 이불을 걷어차며 울부짖는 현우를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렀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신 노래였습니다. 낮은 콧노래가 방안을 채우자 현우의 호흡이 점점 고르게 돌아왔죠.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부엌에 내려갔는데 시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식탁에 앉아 찻잔을 들고 계셨죠. 저를 보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앞으로 현우 약은 네가 맡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조금이나마 인정한다는 신호였죠. 물론 여전히 차가운 말투였지만요. 아침 식사 시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만든 음식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김치가 너무 시다, 국이 짜다, 반찬이 싱겁다. 끊임없는 지적이 이어졌죠. 예은이도 거들었습니다. 새언니, 집에서 할 일도 없을 텐데 놀지만 말고 요리학원이라도 다녀요. 하지만 현우가 제 옆에서 행복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났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제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니까요.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 앞에 섰더니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생활비야. 장보고 현우 필요한 거 사. 남은 건 반납해.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 200장, 1,000만 원과 함께 VIP 전용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말했어요. 그리고 네 옷도 좀 사입어. 너무 구질구질해 보여. 차가운 말투였지만 나름의 배려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장을 보러 나가는 길, 현우가 따라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콧노래를 부르며 걷는 현우를 보니 정말 어린아이 같았어요.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데 현우가 사과를 들고 왔습니다. 누나, 이거 빨간 사과. 백설공주 사과 같아. 지나가던 사람들이 현우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른이 아이처럼 구는 모습이 이상했겠죠.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현우의 손을 잡고 웃었어요. 현우 씨, 이제는 누나라고 하면 안 돼요. 제 남편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알겠어, 누나. 아니다, 알겠어, 수정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원 한가운데 분수대를 본 현우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현우를 분수대 반대쪽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현우의 시선을 제게 고정시켰죠. 두 손으로 현우의 볼을 감싸고 눈을 맞췄습니다. 저만 보세요. 다른 건 보지 말고 제 눈만 봐요. 현우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현우를 분수대에서 멀리 데려갔어요. 안전한 거리에 오자 현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집에 돌아오니 예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오빠 데리고 어디 갔다 와요? 엉뚱한 생각하고 데리고 나갔던 건 아니죠? 예은이의 말에는 가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장본 물건들을 들어보였어요. 시장에 다녀왔어요. 어머님이 장보라고 하셔서요. 예은이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언젠가는 마음을 열겠죠.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인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현우 약을 맡긴 건 작은 진전이었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는 거겠죠. 그날 밤 현우가 제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악몽을 덜 꾸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순수한 영혼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 단단해졌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힘든 시집살이지만 현우가 있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제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어제 친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었죠. 전화를 받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결혼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으니까요. 아버지가 회복 중이라는 말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친정 아버지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라고 해서요.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래, 가봐. 혼자 가도 되니까 편하게 다녀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현우가 갑자기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눈이 동그래지더니 입을 삐죽 내밀었어요. 나도 갈래요. 수정이 혼자 가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현우를 데리고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우는 제 팔을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발을 동동 굴렀어요. 현우야, 수정이는 금방 돌아올 거야. 집에서 기다려. 시어머니가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더 크게 떼를 썼어요. 결국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허락하셨습니다. 데려가. 대신 현우에게 무슨 일 생기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 돼. 다음 날 아침 현우와 함께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우는 창밖을 신기한 듯 구경했어요.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에 감탄하며
제게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수정이, 저기 소 있어요. 소가 밥 먹어요. 저기 산이 정말 높아요. 하늘까지 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현우의 말이 이상하게 또렷해질 때가 있었어요. 택시가 커브를 돌 때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속도와 각도라면 원심력이 약 0.3G 정도 되겠네요. 안전 범위 내지만 조금 더 감속하면 승객이 편할 텐데. 깜짝 놀라 현우를 쳐다봤지만 다시 아이처럼 창밖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그 말을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천진난만한 표정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시장을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여자는 계속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기가 아파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현우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준 생활비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이었죠. 현우 씨, 잠깐만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현우는 이미 돈을 꺼내 여자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더니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급히 사라졌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기가 아픈 엄마치고는 너무 빨리 사라졌고 눈빛도 이상했어요. 현우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현우 씨, 여기서 기다려요. 금방 올게요. 저는 그 여자가 사라진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골목을 몇 개 지나자 그 여자가 보였어요. 아기를 안고 있던 여자는 이제 빈손이었고 한 남자와 함께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수한 현우를 속인 게 용서가 안 됐어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대박이네. 바보 하나 걸렸어. 그러게. 1,000만 원이라니. 이런 호구가 또 어디 있어. 주먹을 꽉 쥐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놀란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돈 돌려주세요. 거짓말로 받은 돈이잖아요. 남자가 비웃으며 일어섰습니다. 저보다 훨씬 덩치가 컸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현우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넌 뭐야? 우리가 뭐 빼앗기라도 했어? 준 돈 받아온 건데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방금 다 녹음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녹음한 건 없었지만 그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돈을 던지듯 줬어요. 재수없게. 꺼져. 돈을 받아들고 현우에게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같은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죠. 수정이, 왜 뛰어갔어요? 넘어지면 아야 해요. 저는 돈을 현우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누굴 도울 때는 제가 옆에 있을 때만 해요. 우리 가족 돈은 제가 지킬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어요. 드디어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계셨어요. 저를 보자마자 빨래를 내던지고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수정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어머니의 품에 안기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달 동안의 힘든 시집살이가 떠올라서 더 서러웠어요. 어머니도 제 등을 토닥이며 우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많이 여위셨지만 얼굴빛은 전보다 나아 보였어요. 저를 보자 힘겹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아버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 결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와 있는데 현우가 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바람을 쐬고 계셨는데 현우가 다가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살려줘서 고마워요. 모두가 놀라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도 당황하신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살려줬다고. 현우는 계속 아버지를 바라보며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강서방, 아버지를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웃으며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구해줬다 치자. 그러니까 우리 수정이 잘 대해줘야 한다, 강서방. 현우는 그제야 일어서서 다시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뭔가 간절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현우는 곧 잠이 들었고 저도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댁으로 돌아가기 전에 아버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도 된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현우를 보살피는 것도 제 책임이었고 무엇보다 현우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현우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수정이 아버지가 18년 전에도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물고기 잡는 일 말이에요. 글쎄요. 아마 그러셨겠죠. 아버지는 평생 어부셨으니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지만 저희가 무사히 돌아온 걸 확인하자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잘 다녀왔어? 네, 어머님. 덕분에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도 뵙고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은이가 거실에서 나와 비꼬듯 말했어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에 갔다 와요? 오빠 데리고 가서 힘들진 않았고요. 하지만 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현우 씨가 있어서 오히려 든든했어요. 예은이는 콧방귀를 뀌며 들어갔지만 표정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서재로 가니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수정아, 현우가 사기꾼한테 돈을 줬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신 걸까요? 시어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현우가 다 말했어. 수정이가 돈을 찾아왔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더 잘 살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으셨어요. 아니야. 네가 찾아온 게 다행이지. 네가 고생이 많았다.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신뢰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방으로 돌아오니 현우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복잡한 수식이었어요. 미적분 공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 씨, 이게 뭐예요? 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물의 흐름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바다에서 사람이 빠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해서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현우가 과거에 물에 빠진 기억을 되새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현우는 종이를 구기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수정이랑 놀고 싶어요.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현우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현우의 머릿속에는 분명 천재적인 두뇌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과거의 기억도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가 행복하게 웃으며 잠들었습니다. 저도 현우 옆에서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현우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엄격했지만 제가 만든 음식의 트집을 잡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예은이도 비꼬는 말투가 조금 누그러졌죠. 무엇보다 현우가 안정을 찾아가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어요. 거실에서 현우와 함께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동화책을 좋아했는데 읽다가
갑자기 복잡한 이야기를 하곤 했죠. 이번에도 백설공주를 읽다가 독사과에 대한 화학 성분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아이처럼 그림만 보며 웃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해서 돌아오시는 줄 알고 일어섰는데 낯선 여자가 들어왔어요. 화려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여자는 거실로 들어오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재벌집 며느리라기엔 많이 소박하시네.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우가 갑자기 제 뒤로 숨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온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여자는 현우를 보며 표정이 변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오빠 나야. 제니. 기억 안 나? 현우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더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제니라는 여자는 계속 현우에게 다가오려 했지만 현우는 제 등 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저 누나 목소리 싫어요. 수정이 옆이 좋아요. 제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주먹을 꽉 쥐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왜 누나라고 해 갑자기? 예전에 오빠가 나 좋아했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본 듯 눈이 휘둥그레지시며 제니의 두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 제니야 어쩐 일이야. 미리 연락을 주지 그랬어. 제니는 시어머니께 능숙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차가움이 있었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 왔어요. 현우 오빠도 보고 싶었고요. 어머님은 제니의 손을 이끌고 소파에 앉으셨고 저는 현우와 함께 구석에 서 있었어요. 제니는 차를 마시며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선 하나하나에 독이 묻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말을 걸면서도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어머님, 새 며느리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현우 오빠 돌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수정이 잘하고 있어. 제니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상과 다른 대답이었나 봐요. 하지만 곧 다시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전문 간병인이 아니니 힘드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현우가 제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온몸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저는 현우를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끼리 잘 지내고 있어요. 제니가 일어섰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요?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언니. 언니라는 호칭에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제니는 현우에게 다가와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현우가 피했어요. 제니의 손이 허공에 멈췄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제니가 나간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재로 가니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제니는 현우의 오래전 약혼녀야. 남편이랑 이혼한 지 한 달 됐지. 놀랐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끼리 알던 사이였어. 제니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와 거래가 있었지. 현우가 어렸을 때 약혼했었는데 파혼하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래된 약속이 어긋났던 것에 아쉬움이 느껴졌죠. 다음 날부터 제니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매번 다른 핑계를 대며 왔지만 목적은 분명했어요. 현우를 되찾고 싶어 했고 저를 쫓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왔는데 제가 만든 음식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이런 걸 드시는 거예요? 현우 오빠가 불쌍하네요. 예은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오빠는 새언니 음식 잘 먹어요. 의외의 편을 들어준 예은이 덕분에 제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니는 계속 시도했지만 현우는 철저히 그녀를 피했습니다.
제니가 있으면 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제니가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럴수록 제니의 눈빛은 더 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니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선물 상자를 들고 왔어요. 현우에게 주려 했지만 현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제니 누나 선물 싫어요. 제니가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 제니야. 괜찮니? 현우가 놀라서 그래. 오늘은 집에 가는 게 좋겠다. 제니는 일어서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어요. 제니가 나간 후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수정이, 제니 누나 무서워요. 저는 현우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현우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은 확고했어요. 제니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평화로웠지만 늘 불안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은 느낌이었죠. 현우는 여전히 제 곁을 떠나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그날 밤도 현우가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이불을 발로 차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무언가를 피하듯 팔을 휘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물은 안 돼. 숨이 막혀. 저는 현우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현우가 눈을 뜨자마자 제게 매달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제 가슴에도 그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현우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완전히 깨어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현우의 이마를 만져보셨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가 또 악몽을 꿨나 보네. 네, 어머님. 요즘 자주 그래요. 시어머니는 침대 끝에 앉으셨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비쳤어요. 평소의 엄격한 표정이 아니라 지친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현우가 이렇게 된 후로 제대로 된 간병인을 구하기 힘들었어. 다들 며칠 못 버티고 그만뒀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을 돌본 고통이 느껴졌어요. 근데 넌 달라. 현우가 너한테만 마음을 여는 걸 보니. 그때 현우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수정이 좋아. 수정이랑 같이 있을래. 시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시어머니는 일어서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젠 너한테 많은 것들을 맡겨도 되겠네. 시어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현우를 다시 재웠습니다.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으니 악몽을 덜 꾸는 것 같았어요. 저도 현우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예은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줍은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침을 준비하는 걸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언니, 어젯밤에 들었어요. 오빠 악몽 꾼 거. 네, 요즘 자주 악몽 꾸더라고요. 예은이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통은 오빠가 악몽 꾸면 그냥 내버려뒀어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죠. 예은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차갑게 대했던 것에 대한 후회인 것 같았어요. 언니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예은이가 처음으로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참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예은이도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오후에 시아버지가 외출해서 돌아오셨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과묵한 분이었는데 이날은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수정아. 네, 아버님. 시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열어보니 옥으로 만든 팔찌였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들에게 대대로 전해지는 거다. 이젠 네 거야.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제 손에 팔찌를 쥐어주셨습니다. 현우를 잘 부탁한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무게가 남달랐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진짜 며느리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팔찌를 꼭 쥐고 깊이 인사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예은이가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요리 실력이 늘었어요.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게, 이제야 먹을 만하네.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붙이셨어요. 현우는 행복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는데 현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엄마, 아빠, 예은이, 그리고 수정이 모두 고마워요. 가족이라서 행복해요. 모두가 놀라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현우가 이렇게 또렷하게 가족을 인식하고 말한 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현우를 안았습니다. 우리도 사랑해, 현우야. 그 순간 저도 진짜 이 집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결국 마음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밤이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이, 고마워요. 우리 가족 지켜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절 받아줘서요. 현우는 제 손등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거기엔 그동안의 집안일로 생긴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있었어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그 위에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아프지 마요. 내가 나으면 수정이 지켜줄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언젠가 현우가 완전히 회복될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때까지 제가 현우를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는 현우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이 집의 일원이 되었다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예은이도 모두 저를 인정해줬습니다. 하지만 제니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독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무엇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현우와 함께, 가족과 함께라면요. 결혼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요즘 들어 몸이 이상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평소 좋아하던 김치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피곤함도 전보다 심해졌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밝은 얼굴로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임신 6주였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아이를 가진다는 건 축복이지만 현우의 상태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도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을 생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먼저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제 배에 귀를 대고 신기한 듯 들여다봤어요. 수정이 배 안에 아기가 있어요? 네, 우리 아기예요.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순간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정이, 임신 초기엔 조심해야 해요. 밥 많이 먹고 무거운 거 들면 안 돼요. 피곤하면 꼭 쉬어야 하고. 마치 의사처럼, 아니 정상적인 남편처럼 말하는 현우를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길지 않았어요. 곧 다시 아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기 이름은 뭐로 할까요? 예쁜 이름으로 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을까요? 현우 안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온 가족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놓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셨어요. 표정을 읽을 수 없어서 불안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아이가 생긴 거야? 네, 어머님. 6주래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받는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 집안에 새 생명이 올 줄이야. 시아버지도 크게 웃으셨습니다. 평소에 보기 힘든 환한 표정이었어요. 잘했다, 수정아. 정말 잘했어. 예은이도 기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조카가 생기는 거네요. 제가 예쁜 애기 옷 잔뜩 사줄게요. 온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현우는 계속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걸었어요. 순수한 기쁨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가 잠들기 전에 또 한 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자 현우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정이, 물은 미지근하게 마셔야 해요. 찬물은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어요. 그 말을 하는 현우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졸린 표정으로 제 팔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기가 생긴 후로 현우에게 이런 변화가 자주 일어났어요. 순간적으로 명료해지는 것 같다가도 금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치 깊은 물속에서 잠깐씩 수면으로 올라오는 것처럼요. 다음 날 오후 제니가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알고 온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진한 화장을 하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에 앉은 제니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수정씨. 임신 소식 들었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저도 임신 축하 선물 준비했어요. 대단한 걸로요. 기대하세요. 그 한마디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선물이라는 말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니야, 축하해주러 온 거니? 물론이죠, 어머님. 현우 오빠 아이가 생긴다니 정말 기쁘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눈에는 질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못 듣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협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현우가 제 옆으로 와서 팔을 감쌌습니다. 제니 누나가요. 수정이 지금 피곤해요. 제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현우에게 거부당하는 게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나가면서도 계속 저를 노려봤습니다. 제니가 나간 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니 더욱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제니라는 존재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문이 잠겼는지 3번씩 확인하게 됐어요. 현우는 저를 더욱 꼭 붙어 다녔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문 앞에서 기다렸고 부엌에서 요리할 때도 옆에 서 있었어요. 마치 저를 지키려는 것처럼요. 일주일 후 임신 8주가 되었을 때 입덧이 심해졌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물만 마셔도 토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죽을 끓여주시며 걱정하셨습니다. 많이 힘들지? 나도 현우 임신했을 때 그랬어.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예전의 차가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현우는 제 옆에 앉아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순간이 왔어요. 현우의 눈빛이 또렷해지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정이, 입덧은 호르몬 때문이에요.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예요. 생강차 마시면 도움돼요. 마치 의사처럼 정확하게 말하는 현우를 보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 다시 아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아기야, 엄마 힘들게 하지 마. 아빠가 부탁할게. 그 순수한 모습에 힘든 것도 있고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현우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제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바다가 그립지 않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에게 문자를 보여주니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가면 안 돼요. 저는 현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제니가 정말로 무슨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질투에 눈먼 여자의 협박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니의 눈빛을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와 뱃속의 아이를, 현우와의 행복을 없애려 할 거예요. 밤에 현우가 제 배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 또렷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정이랑 아기 지킬 거예요. 약속해요. 그 말이 왜인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요. 뱃속의 아기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현우도 우리 가족도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폭풍은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제니가 얼마나 무서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그날은 유독 습한 아침이었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끈적한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어요. 현우는 아침부터 거실에서 색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종이가 그의 서툰 손끝에서 학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기 선물이에요. 1000마리 접으면 소원 이뤄져요. 그의 맑은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벌써 300개는 넘게 접은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종이를 접는 현우의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점심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을까 했는데 받아보니 시어머니였어요. 수정아,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니?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까 예은이가 급히 나가면서 서류 가방을 두고 갔더라. 회사에 꼭 필요한 거래 서류라는데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못 나온대.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감정이 없게 들렸고 기계음이 섞여 들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목소리는 분명했죠. 괜찮으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고맙구나. 예은이가 문자로 주소 보낸다고 했어. 미안하다, 수정아.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죠.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와 함께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급해요. 3시까지 꼭 필요해요. 보내드린 주소로 꼭 와주세요. 평소 예은이 말투와 똑같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가방을 챙겨 나가려는데 현우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수정이 어디 가요? 아가씨 서류 갖다 주고 올게요. 금방 올게. 나도 갈래요. 아니에요. 현우 씨는 집에서 종이약 접고 있어요. 얼른 올게요. 현우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떼를 쓰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조심해요, 수정이. 꼭 돌아와야 해요. 당연하죠. 걱정 말아요. 현우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쪽은 개발이 중단된 지역인데요. 회사 건물이 있나? 그래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잘 모르겠네요. 이상했습니다. 예은이 회사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데 왜 이런 곳으로 오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급한 일이라니까 다른 지사나 미팅 장소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차가 달리면서 풍경이 변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사라지고 낮은 집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아예 사람 사는 집도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아가씨, 정말 이 주소 맞아요? 이쪽은 바닷가 쪽인데.
바다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예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도 없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황량한 도로 옆에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해안 전망 카페라는 간판이 있었지만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깨져 있었습니다. 폐업한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기사님, 여기 맞나요? 네, 주소가 여기로 나오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예은이가 이런 곳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기사님, 잠깐만 확인하고 올게요.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아이, 콜 떠서 바쁜데. 빨리 갔다 와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기사님. 소리쳤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아침에 충전하는 걸 깜빡한 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여기 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제니가 서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얼굴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수정 씨.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게 함정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전화, 예은이의 문자, 전부 제니가 꾸민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제가 선물 준다고 했었잖아요. 마음에 드나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쉽더라고요. 스마트폰 복제도, 목소리 변조하는 것도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완전히 속았어요. 제니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집에 가게 해주세요. 벌써요?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는데? 저기 좀 봐요. 제니가 가리킨 곳에 바다가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 파도가 거칠게 검은 바위들을 때리고 있었어요.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겐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18년 전 현우 오빠가 빠졌던 바로 그 바다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어머니께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10살이던 현우가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뇌에 손상을 입었다는 그 비극적인 사고. 왜 절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당신만 없어지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니까요. 제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현우 오빠는 원래 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안끼리 정한 약혼이었죠. 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오빠는 저를 좋아했어요. 똑똑하고 멋진 사람이었죠. 제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질투와 집착이 뒤섞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사고 후에 모든 게 변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약혼을 파기했죠. 바보가 된 남자와 결혼할 순 없다면서요. 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 지켰어야죠. 왜 지금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전 어렸어요. 부모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당신은 뭐예요? 돈 때문에 바보랑 결혼한 주제에 사랑 타령을 해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곧 절벽 끝에 다다랐어요. 아래를 보니 까마득한 높이였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바위를 때리고 있었어요. 제니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요. 아이, 그래서 더 없어져야 해요. 현우 오빠의 아이는 제가 낳았어야 했어요. 전 18년을 기다렸다고요. 제니가 달려들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이 셌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이 미끄러졌어요. 안 돼.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몸이 허공에 떴어요.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짠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물속은 너무 어두웠어요. 위아래도 분간이 안 됐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치려 했지만
임신한 몸은 무거웠고 옷이 물을 머금어 더욱 가라앉았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때 현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종이약을 접던 그 순수한 모습이요. 1000마리를 다 접지도 못했는데, 소원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한편 집에서 현우는 불안하게 색종이를 접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나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정이,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어요. 현우야, 수정이 어디 갔니? 예은이 서류 갖다 준다고 나갔어요. 뭐? 무슨 서류?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수정이한테 전화 안 했는데 예은이도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고 했어. 그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했습니다. 수정이가 위험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수정이는 대체 어디로 간 거야? 현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갑자기 제니가 수정에게 보냈던 문자가 떠올랐어요. 바다예요. 수정이가 바다에 있어요. 뭐라고? 현우야, 무슨 소리야? 제니가 수정이를 바다로 데려갔어요. 제가 빠졌던 그 바다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현우는 미친 듯이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우와 함께 차를 탔습니다. 시아버지도 급히 뛰어나왔어요. 차가 출발하자 현우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빨리요, 더 빨리요. 수정이가 죽어요. 아기도 죽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정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8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공포가 되살아났어요. 차가운 물,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점점 멀어지는 의식,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물,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현우를 짓눌렀습니다. 차는 바다를 향해 달렸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어요.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정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차가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니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수정이 어디 있어요? 수정이. 현우의 절규가 바닷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제니가 천천히 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엔 당황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현우 오빠, 어떻게 여기를? 수정이가 어디 있냐고요? 현우가 제니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선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여자는 이미 늦었어요. 10분도 넘게 지났는걸요. 제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어요. 안 돼, 안 돼. 수정이 죽으면 안 돼요.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어요.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그러지 마. 뒤따라온 시어머니가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현우는 발을 동동 구르며 빙빙 돌았어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요.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좋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물이 무서워요. 5살 아이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18년 전의 트라우마가 그를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벽 아래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 목소리 같았어요. 현우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절벽 끝으로 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은 바위들 사이에 무언가 보였어요.
붉은색 옷자락이 파도에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다. 수정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절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최소 15m는 되어 보였어요. 옆에 낡은 계단이 있었지만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려가다가 같이 떨어질 게 분명했어요. 현우는 절벽 끝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못해요. 무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러다 문득 수정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이요. 바보라고 놀리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을 지켜주던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우리 아기가요. 수정이가 날 지켜줬어요. 이제는 내가 지킬 차례예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재킷도 벗어던졌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현우야, 안 돼. 시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질끈 감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온몸이 굳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물속은 지옥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그때 빨간 옷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정이 바위에 걸려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축 늘어진 팔. 안 돼. 현우는 있는 힘껏 헤엄쳤습니다.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개헤엄이었지만 필사적이었어요. 파도가 계속 밀어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팔이 수정에게 닿았습니다. 수정아, 일어나요. 제발. 반응이 없었습니다. 현우는 수정을 안고 해안가로 헤엄쳤어요. 하지만 파도는 너무도 거셌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수정이랑 아기를 지켜야 해. 그때 기적처럼 파도가 두 사람을 해변으로 밀어줬습니다. 현우는 마지막 힘을 짜내 수정을 모래사장으로 끌어올렸어요. 수정아, 숨 쉬어요. 아기 생각해요. 수정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어디서 본 건지도 모르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규칙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의 코를 막고 입에 숨을 불어넣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했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술이 퍼렇게 질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살아나요. 그때 수정이 컥 하고 물을 토했습니다. 짠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정아, 살았어요. 수정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분명 살아있었어요. 입술이 떨리며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현우가 있으니 괜찮아요. 현우가 수정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극도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정 옆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었어요. 여보, 현우 씨. 수정이 간신히 몸을 일으켜 현우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그때서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경찰이 계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니는 경찰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119 불렀어. 조금만 버텨.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두 사람을 들것에 실었어요. 수정은 어느 정도 의식이 있었지만 현우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절 구하고 쓰러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수정이 울부짖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우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현우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어요. 극심한 저체온증과 과호흡으로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과거 뇌손상 병력이 있어서 더 위험한 상태예요. 지금은 혼수 상태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시아버지가 겨우 부축했지만 두 분 다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또 이런 일이. 우리 현우가 또. 수정은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지만 현우 생각에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정아. 네 잘못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수정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이틀 후 수정이 퇴원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중환자실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현우는 온몸에 기계를 달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기계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냈지만 눈은 감겨 있었어요. 여보, 일어나요. 종이약 1000개 접는다고 했잖아요. 수정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매일 현우의 병실로 갔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침대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현우의 손을 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아기가 발로 찼어요. 아빠 보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우의 손에 자신의 배를 갖다 댔습니다.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느껴져요? 우리 아기예요. 당신이 지켜준 생명이에요. 시어머니도 매일 왔습니다. 아들의 발을 주무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현우야, 엄마야.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왔어. 하지만 현우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어요. 희망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뇌파는 정상이지만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어요. 최악의 경우 평생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2주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정이 여느 때처럼 현우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우의 손가락이 꿈틀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움직였어요. 여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 수정이 외쳤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곧 의료진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현우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수정을 발견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정.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어눌했어요. 혀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수정이에요. 응, 아기도 괜찮아요. 우리 다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더 하려 했지만 목이 잠긴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동공 반응, 감각 테스트, 여러 가지를 확인했어요. 기적입니다.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언어 중추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다음 이틀 동안 현우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단어를 겨우 내뱉는 정도였어요. 고마워, 사랑해 같은 짧은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전과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수정을 볼 때도 시어머니를 볼 때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사흘째 되는 아침, 수정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죽이었어요. 현우는 침대에 기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수정이 숟가락을 떠서 현우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현우가 손을 들어 수정의 손을 막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먹을게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어눌함이 사라져 있었어요. 수정이 깜짝 놀라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현우가 수정의 손에서 숟가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죽을 떠먹기 시작했어요. 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맛있네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5살 아이 같은 그 특유의 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떻게 갑자기.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현우가 맞나 싶었습니다. 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달랐어요. 아이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 괜찮아요.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물속에서 당신을 구하고 정신을 잃었을 때 뭔가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어나니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현우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흐릿하지 않고 초점이 정확했어요. 생각이 담긴 어른의 눈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안개 속에 갇혀 있었어요. 생각은 있는데 표현이 안 됐어요. 아는 건 많은데 꺼내 쓸 수가 없었죠. 근데 이젠 다 돌아왔어요. 수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를 꼭 안았어요. 당신 정말 돌아온 거예요? 응. 바보가 아닌 진짜 남편으로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현우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환자분, 혼자 식사하시고 계셨어요?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검사 전에 먼저 먹어버렸네요. 의사가 급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0월 25일이요. 제가 의식을 잃은 지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맞나요? 본인 이름과 나이는요? 강현우, 28살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셨죠? 결혼한 지 이제 45개월 정도 됐네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더 복잡한 질문들을 했어요. 수학 문제, 역사 질문, 논리 퍼즐까지. 현우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심지어 의학 용어까지 정확하게 사용했어요. 놀랍습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니, 정상을 넘어서 지적 능력이 오히려 향상된 것 같은데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손상된 뇌가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다니. 기적이에요. 그날 오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예은이도 함께였어요. 현우야. 시어머니가 달려와 아들을 안으려는데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말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존댓말도 자연스러웠고 문장도 완벽했어요. 시어머니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현우야, 너 정말. 네,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그동안 못해드렸던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다할게요. 시어머니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예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진짜 오빠 맞아? 그래, 예은아. 오빠야. 미안해. 그동안 제대로 된 오빠 노릇 못해서. 예은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현우를 안으며 울었어요. 18년 만에 아들이, 오빠가, 남편이 완전히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수정의 아버지 한병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생선죽을 들고 온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사위가 우리 수정이를 구했다면서? 괜찮은가? 병수가 병실로 들어서는 순간 현우가 침대에서 일어나 머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습니다. 병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현우는 아저씨라고만 불렀었거든요. 현우가 천천히 장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장인어른, 아니,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은인? 무슨 소리인가? 현우가 조용히 손을 들어 오른쪽 손목을 보였습니다. 길게 난 흉터가 있었어요. 18년 전 제가 10살이었을 때 이 바다에 빠졌었어요. 그때 어른한테서 이 냄새가 났어요. 병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바다 냄새, 생선 냄새. 거친 손이 저를 끌어올렸어요. 바위에 긁혀서 피가 났는데 저를 구하신 분 손에서도 피가 났어요. 병수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장인어른이셨습니다. 똑똑히 기억해요. 얼굴도 목소리도 냄새도 다 기억나요.
병수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맞아. 금을 손질하러 바닷가에 갔다가 애가 물에 빠진 걸 봤지. 정신없이 뛰어들어서 건졌는데 그게 너였구나. 그 후론 잊고 살아서 까마득히 몰랐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병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인이셨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신 은인이셨어요. 수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남편을 살리고 남편이 저를 살렸네요. 현우가 장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그 손을요.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때도 지금도요. 덕분에 제가 살아서 수정이를 만날 수 있었어요. 이런 인연이 다 있구만. 하늘이 맺어준 거야, 하늘이. 바보 신랑은 끝났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병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현우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 준비를 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수정아, 현우야. 이제니 그 기집애 내가 끝내려고 해. 시어머니가 봉투에서 증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CCTV 사진, 녹음 파일 USB까지. 1년 동안 조용히 모아둔 증거야. 제니가 현우 명의로 비밀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5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빼돌렸어. 그리고 수정이를 납치할 때 쓴 차량도 추적했어. CCTV에 다 찍혔지.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준비가 철저했어요. 처음엔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하지만 네가 현우를 대하는 걸 보면서 알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제니는 돈을 사랑했지만 너는 현우 자체를 사랑했잖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며느리를 지키는 게 시어머니 의무야. 이제 경찰서 가자. 경찰서에서 시어머니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시간 후 제니가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어요. 캐리어를 싸고 도망가려던 참이었대요. 다음 날 대질 신문이 있었습니다. 제니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어요. 20년을 기다렸어. 현우 오빠는 원래 내 거였다고. 제니가 소리쳤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건 네 착각이야. 부모님들이 정한 약혼이었지. 내 마음은 아니었어. 제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제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너는 끝까지 모르는구나.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 우리 며느리는 현우가 바보여도 매일 밥을 먹여주고 안아줬어. 그게 사랑이야. 그딴 게 사랑이에요? 넌 현우 통장에서 6천만 원을 훔쳤어.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를 바다에 밀어 넣었어. 그게 사랑이니? 제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사랑은 오래 버티는 게 아니야. 끝까지 지켜내는 거야. 이제니 씨 살인미수, 횡령, 협박 혐의로 구속합니다. 제니가 끌려가며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야.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감싸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범인은 질투에 눈이 멀어 임산부를 바다에 밀어 넣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기사가 났습니다. 재벌가 전 약혼녀, 질투로 살인미수 임산부를 바다에 밀어넣은 20년 집착의 끝. 댓글이 폭주했어요. 20년 집착이면 병이지 시어머니가 며느리 지켜주는 거 보소. 제니 측에서 5억 합의를 제안했지만 시어머니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합의 없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일주일 후 구속영장 심사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잔인합니다. 구속을 결정합니다. 쾅! 제니가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재벌가 전 약혼녀 구속, 징역 15년 구형 예정이라고 보도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밤 시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주셨습니다. 금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 반지야. 우리 집안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는 거야. 결혼식 때 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어머님, 앞으로 네 며느리에게도 물려줘. 그때는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렴. 예은이가 케이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니는 끝이야. 현우가 제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발길질을 했어요. 우리 아기도 기뻐하나 봐.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제니라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밤이었어요. 악몽은 끝났습니다. 제니는 차가운 감옥에, 우리는 따뜻한 집에. 그것이 죄와 벌의 결말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배가 남산만해진 저는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가 예정일이에요. 아기도 산모도 모두 건강합니다.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아빠가 된다니. 일주일 후 새벽 3시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현우가 벌떡 일어나 절 안아들었어요. 온 가족이 깨어나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8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현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야. 병실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으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현우 닮았네. 코가 똑같아. 친정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엄마가 울며 절 안아주셨어요. 우리 수정이 정말 고생했어. 아빠는 아기를 보시며 웃으셨습니다. 튼튼해 보이는구나.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굳은 살 박힌 제 손을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손, 처음엔 참 볼품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젠 알아. 이 손이 얼마나 따뜻한 손인지. 시어머니가 제 손 위에 당신의 손을 포개셨습니다. 그리고 아기의 작은 손을 올려놓으셨어요. 3대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봐, 이게 가족이야. 이렇게 손잡고 함께 사는 거야. 현우가 다가와 그 손들을 큰 손으로 감쌌습니다. 4개의 손이 하나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여 밥상을 나눴어요. 이 아이는 축복받은 아이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4명이나 있고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있으니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현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운명의 아이예요. 외할아버지가 아빠를 살렸고 아빠가 엄마를 살렸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차가웠던 시어머니는 이제 제일 든든한 우군이셨어요. 바보라 불리던 현우는 가장 듬직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작지만 힘찬 손이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바보였을 때도 한 가지는 알았어.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머리로는 몰라도 마음은 알고 있었어.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게 아니야. 끝까지 함께 살아내는 거지.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빨랫줄에는 아기 옷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람에 하얀 베네 저고리가 춤을 췄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보라 불리던 나는 이제 당신과 우리 아기, 가족들만 아는 바보로 평생 살아갈게. 아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온 가족이 따라 웃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온갖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끝까지 사랑한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바보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물을 무서워하던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랑은 견디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운 세상의 진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햇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